첫 번째 이슈는요. 조국 장관의 동생 영장이 기각된 부분,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3면 기사인데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날이 갑자기 쌀쌀해져서 목이 잠기시는 분도 많은데 저도 좀 약간 그런 현상이 있군요. 돈 전달한 2명은 구속이 됐는데 돈 받은 조국 동생은 영장 기각이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뭔가 좀 이례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요. 여기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제 배임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었는데요. 웅동학원 채용 비리 수사 차질 빚는 건 아니냐. 검찰은요, 즉각 반발하면서 영장 재청구 방침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3년간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는 100%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동생도 이번에 이 심사를 포기했거든요.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뭐 수술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사람을 보내서 강제 구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사를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구속이 뭐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조국 장관 동생만 예외적으로 구속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영장 전담 판사 지낸 이충상 교수, 이 기각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 5점을 찍은 날이다. 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치권 반응입니다. 뭐 예상하시겠지만 당연히 완전히 다른 반응이 또 나옵니다. 보시죠. 여당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죠. 반면에 야당 사법부의 수치다. 사법부의 수치다. 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보면요. 뭐 검찰 쪽에서 한 가지 어떤 조치가 있고 법원 쪽에서 어떤 결정이 있으면요. 그때마다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 반응을 좀 한참 오랜 동안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요. 여군, 야군 다 오락가락입니다. 이 역시 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거센 공방이다. 민주당, 검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반면에 한국당은 기각 사유에 건강 상태 포함됐다. 앞으로 범죄자들은 허리 디스크 핑계 될 것이다. 뭐 또 이렇게 또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여야의 반응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검찰이 이제 이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제동이 이제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원래 본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허리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약간 지적을 하는 지점은 뭐 한 이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아까 일면 기사에도 소개됐지만요. 영장 실질 심사를 불출석하면 통상 구속이다. 그런데 왜 조국 장관 동생은 구속이 안 된 거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돈을 전달한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막상 돈 받은 사람은 왜 구속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상황. 저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급적으로는 저는 불구속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건은 좀 이해가 안 가요. 보통 공무원 뇌물 사건도 뇌물 받은 공무원들이 처벌을 많이 받지 갖다 준 사람 처벌은 훨씬 약하거든요. 이번에는 벌써 뇌물을 갖다 준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2명이. 근데 뇌물 받은 사람이 조 장관 동생은 뇌물 받은 사람은 저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구속 여부가 무슨 처벌은 아니지만 그렇죠. 상황이 좀 그렇게 보인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안 나간 거는 그거는 대부분 100% 3년간 100% 구속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판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해서 또 불구속을 했어요. 그건 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요즘 법원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삼성 바이오 사건이라든지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본 범죄보다 증거를 감추려는 것 때문에 구속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엔 증거인멸을
본인도 시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불구속했다는 게 뭐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죠. 그리고 또 오비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예. 민주연구원이 엊그저께 예. 법원이 개혁이 안 돼 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 온 다음에 예. 뭐 한 게 없다. 한 게 없다. 퇴보하고 예, 있다고 예.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또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지 않겠느냐.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데 혹시라도 정치권이 지금 검찰 법원에 대해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예. 이런 판단이 나오니까 예. 저는 순수한 판단으로 믿고 싶어요. 예. 근데 이런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이게 저는 국민 불신의 예. 부메랑이 돼서 이게 무슨 판결이 나와도 이제 안 믿을 것 같다.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예. 이사장은 그랬잖아요. 예. 정상국 가면은 정경심 교수도 영장 발부 절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영장 발부될 확률이 반반이고 예. 만약에 기소가 안 되면은 검찰 책임져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자꾸 기각이 된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의 압력이 아니냐 이런 불신을 자꾸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용호 평론가, 어제 이제 법원의 판단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곰곰이 보게 되면은 법원은 뭐 수사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서 굳이 구속까지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읽히기도 해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법원이 나름대로 예. 여러 증거와 상황을 감안해서 예.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 주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결과를 가지고 예.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희비가 예. 또 엇갈리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검찰이 지난 2달여간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예. 70여 군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예. 또 언론에서도 뭐 수백만 건에 이르는 예. 보도가 예. 나왔다고 했습니다만 예.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그런 한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나름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예. 구속영장 발부와 그다음에 재판의 부분은 법원의 영역입니다. 법원 나름대로 이제까지 지켜본 여러 가지 예. 상황을 감안해서 예. 내린 그런 판단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관심을 끄는 거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과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청구한다면 발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정경심 영장 청구 변수는 몸 상태와 법원 판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몸 상태는 알겠는데 뭐 법원 판단은 그럼 당연한 거 아니까 판단이 중요하겠죠.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 씨 검찰 3번의 소환 조사 받았죠. 그리고 건강 문제 있다고 본인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조국 장관의 동생처럼 구속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3번 소환 조사 받았으니까 충분히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건강 문제 있으니까 좀 몸이 불편하니 구속까지 필요하겠느냐. 뭐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속을 피할 수도. 수사팀 유죄 확신 자신하지만 최근 영장 발부 요건 까다롭다. 뭐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도 구속이 안 됐는데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될까? 뭐 이렇게 약간 의문을 제기하면서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어요. 오늘 두 분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일단 장규미 변호사. 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그다음에 청구한다면 발부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네. 이번 주 안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예. 많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어떤 일정 정도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강도 예. 높은 수사를 해왔는데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예상하기 어려웠는데 이 지금 기류가 다소 좀 바뀐 걸로 보이는 게 영장 발부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뭐 예. 이런 식의 이제 뭐 어떤 주장을 내놓는 건 예. 영장 청구를 상당히 검찰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정경심 교수와 이 조국 장관의 동생 이 예. 부분이 상당히 좀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제죠. 예.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충분한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피의자를 소환했을 때 조사에 계속해서 응해왔고 또 건강상의 어떤 구속을 감내하기 어려운 사유도 있어 보인다라는 거였거든요. 정경심 교수 여태까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었고 본인들이 굉장히 민감한 이제 과거 이 건강 이력에 대해서 공개하면서까지 방어막을 좀 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확신을 갖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영장을 과연 청구할 것인가? 그리고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아무래도 뭐 여론을 신경 쓰는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 하나하나 법관 하나하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될 거다. 그리고 최근에 법원 태도는 특수부에서 청구하는 영장이 매우 좀 남발되는 추세가 있어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는 좀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영장 청구할지도 다소 의문이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청구 자체도 의문이고 발부 자체도 의문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전망이시네요. 이규환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뭐 당연히 사안 자체는 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영장 발부가 돼야 될 사안이라 보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서 정부 여당 인사를 상대로 한 모든 수사 단계에서는 대부분 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전병헌 정무수석이나 김경수 안희정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부 다 여당 인사를 상대로 한 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구속이 될까 한번 기추가 지목되는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영장이 발부돼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뭐 증거 확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백한 경우에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니까 항상 영장이 발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대부분 다 증거가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범 2명의 경우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각각 1억 원, 1억 원. 근데 지금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동생의 경우에 두 사람에서 1억 받아서 2억까지 되는 경우에도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부당한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다시 정 교수한테 대한 영장 청구됐을 경우에도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법원의 양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사하고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많은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가 얼마나 중한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영장이 당연히 발부돼야 되고 특히 청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청구는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면까지 이야기되어 오다가 기류가 또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민주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영장 재청구 제한 이런 이야기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검찰에 대한 계속적인 압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압박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 방해 내지는 검찰 압박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멈추고 수사기관인 검사나 판단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서 뭐 법감정에 맞는 형평에 맞는 기소와 구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규환 변호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어떤 법원 개혁 관련 보고서. 물론 뭐 개인 뭐 분석이다, 개인의 의견이다 이런 존재가 깔겠지만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래도 법원은 양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부분 장윤 변호사께 짧게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 민주연구원의 그 법원 개혁 관련 보고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준 걸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인발이라는 걸 전제하기도 했고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사법부에 그 법원에 작용할 것인가? 저는 사법부가 그런 조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건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정도로 저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 부분과는 좀 무관하게 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판단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보기에 따라서 참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비 일학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거 아니고 뭔가 좀 압박을 느낀 거 아니냐. 뭐 하여튼 오늘 많은 신문들에 같은 주제로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분석은 참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검사는 누가 개인이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검사라는 그룹으로 해요. 검사 동일체 원칙은 아니지만 검사라는 집단이 하는 걸로 되는데 판사는 개인이 나오잖아요. 판사는 어느 판사. 이번 영장 기각한 것도 명재권 판사가 딱 나오잖아요. 이름이 공개가 다 있죠. 그렇죠. 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집단은 용감하고 예. 개인은 아무래도 몸조심합니다. 지난번에 그 성창호 판사, 예. 그 김경수 예.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비일하게 또 생겼잖아요. 예? 바로 재판 끝나자마자 예. 기소돼가지고 오히려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아니, 정황상 판사는 개인이 예. 이름을 걸고 하는 거라 조심하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패널 분께 다양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